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정치, 경제, 세계도 그렇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점점 확전되고 있고요. 네. 이 세계 정세 왜 이럴까요? 예, 이제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할 텐데, 그 이제 모든 원인을 좀 크게 보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어떤 그 이념이나 체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념이나 체제의 싸움으로 자꾸 들여다보시면 더 헷갈릴 수가 있고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전 제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혼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돈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던 세력들, 그 세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저놈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게 정착이 돼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뜯기면서 살아야 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주의를 계속 누리면서 계속 힘없는 사람들 그냥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동을 하게 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세력들이라는 게 신흥 세력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한 게 신딥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세력들이 힘이 없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군사력이면 군사력, 다 정치면 정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던 세력을 신세력이 밀어내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도와주는 하늘의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하늘의 군대가 출동을 안 했다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요 이게. 기존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하늘의 군대가 이 신흥 세력들을 도와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춰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힘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엄청나게 큰 다툼이 이제 있겠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비등비등한.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을 볼 때도 실력이 비슷한 두 선수가 있으면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치고받고 서로 용호 상박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만큼 데미지도 많이. 그렇죠. 서로 막 지칠 때까지 그냥 네가 쓰러지느냐 내가 쓰러지느냐 하면서 끝 라운드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 그 신흥 세력하고 구세력 간에 이제 이런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 싸움이 그렇게 계속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할 때까지 계속 이 7년 환란 동안 계속 됩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둘 다 그러니까 권력과 돈에 욕심이 있는 세력이에요. 그죠? 신흥 세력이라고 해서 뭔가 공정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로만 그런 거고 이들 역시도 권력과 돈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쵸?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한쪽 신흥 세력이 이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 이런 말 아세요? 피투성이의 챔피언. 그러니까 이기긴 이기되 이들도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이제 여력이 없는 정도로 이제 피투성이의 이제 상처뿐인 거죠. 예전에 호랑이하고 곰이 싸움을 하고 네. 곰이 이기긴 이겼는데 곰도 나중에 가서 죽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듯이, 예, 그렇듯이 서로 그냥 그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한쪽이 승리는 하지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이제 이들도 이 세상을 자기네들 생각처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7년 환란 동안 이 두 세력들 간의 싸움을 지켜보던 하늘의 세력, 예? 이 하늘의 세력들이 뭉치고 모여서 성장을 해서 이 이긴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계획이란 거고요, 이게. 근데 하늘의 세력은 그 싸움에서 데미지가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싸움을, 이 치열한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권력과 돈을 뺏기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그거로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다고요, 둘 다. 근데 보세요. 돈과 권력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또 사실 일반인들은. 예? 하지만은 일반인들 중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에. 그렇겠죠. 그렇죠. 어느 한쪽이 지면 나의 권력과 부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저쪽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욕심이 있던 사람들은 다 이 둘 싸움에 어느 쪽이든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싸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자기들의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이 싸움에. 그렇게 이 큰 세계적인 싸움이 있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의 싸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들의 싸움에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둘이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나랑은 상관없어. 나야 뭐 농사나 잘 지으면 되지 뭐. 나야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들의 이권, 쉽게 말하자면 권력 이권,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권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당부드렸듯이 이들 큰 싸움에 막 난 이쪽이 옳다고 본다. 이쪽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막 그들의 논리에 막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쪽도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이들 양쪽 다 권력과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전쟁이라고요. 근데 권력과 돈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 이 싸움에 휘둘리냐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이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싸움 와중에 이제 이쪽에서 보낸 스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낸 스파이, 또 그 스파이 중에 또 이중 스파이, 그 스파이, 이중 스파이 중에 또 삼중 스파이, 막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스파이도 뭔지 모르고. 지금 이제 하도 스파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 편인가 저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사단이 지금 있고 혼란이 있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야, 우리나라의 실체, 본질을 이제 보게 됐죠. 야, 이게 보니까 뭐 여든 야든 구분이 안 되네, 이게.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네. 어? 야, 근데 이놈들이 보니까 서로 뒷구녕으로는 다 같이 해먹고 있었네. 어? 아유, 윤석열 저 바보가, 응? 그것도 모르고, 어? 응?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제 믿고 했다가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친윤,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편을 들어주나요? 아니요. 들어주는 척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편이죠. 예? 반윤하고 같은 편이라고요. 외형적으로만 친윤 했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이 해먹었던 부패 세력들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모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전부 다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념의 싸움, 체계의 싸움이라고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념과 체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패의 기득권 세력과 신흥 세력과의 싸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념과 체계의 잣대로 들이대면은 누가 누구 편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개입하신 이유는 이렇게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패 세력들을 신흥의 세력으로 치게 만드시는 거라고. 근데 이 신흥의 세력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권력과 돈에 욕망이 있는, 욕심이 있는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끼리 싸우게 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양쪽에 이제 작전들이 서로 발각이 되고 양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맥들이 서로 다 까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싸움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잔당들, 이 사람들 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콩고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연루가 돼서 다 밝혀져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런 부패 세력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쪽에 살았던 이들이 전부 발각이 되면서 이 큰 싸움에 연루가 되면서 다 몰락하게 된다고. 예전에 작년에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이고 대통령의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즉 국회의원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말이라도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든 지금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음이냐예요. 누가 옳음을 따지셔야 된다고요. 누가 하늘의 법칙에 맞게, 하늘의 진리에 맞게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체와 똑같아요.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수족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들이 다 나 하나, 내 몸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가. 그죠? 근데 어떤 세포가 이기주의야.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암세포라고 그러죠? 자기만을 위한 거. 예? 자기의 이득을 위한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응? 다른 세포들 다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성장하잖아요. 자기만 응? 잔뜩 집어먹고 그냥 계속 응? 자기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엔 이 전체가 다 죽죠. 그리고 결국엔 자기도 죽죠 또. 예? 그런 그 암세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인류 전체로 따지고 볼 때는.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면 전체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이라고. 하늘이 개입을 해서 야 암세포들 봐 여기 있지? 너네 눈에들 이제 다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지. 도려내야지. 그래야 전체가 살아. 얘네들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야가 다 암세포를 갖고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라든가 이념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공동체에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꾸 어떤 이념이나 공동체 아니면 뭐 편을 갈라가지고 자꾸 얘가 옳네 얘가 틀리네 이런 것만 지금 자꾸 보신단 말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런 이원성에서 그래서 제가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원성에서 벗어나서 오름에 가 있으면 이념과 체계하고는 상관없이 요거는 암세포네. 곳곳에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네. 다 도려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제가 전에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복귀하실 겁니다. 복귀하셔서 그런 암세포들을 제거하는데 많이 영향을 쏟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다 암세포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심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아마 개입을 할 거예요. 크게.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암세포를 다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실 거예요. 가만 보면 네네. 최근에 보수 논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요. 빨리 물러나라. 그들도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작자들도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막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각제죠. 내각제. 내각제라는 게 지네들의 그 권력과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지금 급선무지. 암세포를 덮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덮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아주 쉬워요. 예? 암세포는 어떠든지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덮는다고 이게 덮어지지 않잖아요. 암세포라는 게. 덮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제가 자꾸 이렇게 벗어나서 보시라는 게 이게 암세포가 있는데 그냥 그걸 자꾸 왜 덮는 쪽에 현혹이 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도려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지 이게 병이 낫는 거지. 이거 덮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래요, 지금. 왜? 하늘이 개입해서 더 이상 이 암세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개입을 했고 대등한 힘의 균형을 맞춰서 싸우게 했고 그 대신 이 하늘의 뜻을 잘 헤아린 사람들은 그럼 나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내일이라도 또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분들끼리 모이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거 하나만 또 얘기하고 가시죠. 네네. 과거에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젤렌스키를 영웅시했고 언론들이 푸틴을 악마화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거의 사익을 굉장히 많이 챙겼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아니 뭐 아내가 뭐 67억짜리 뭐 실온 부가티 실온을 사가지고 그걸 자랑하질 않나. 지금 현재도 젤렌스키가 16대인가? 롤스로이스를 사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나. 근데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퍼지는 거죠, 그게. 암세포가 막 퍼뜨리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직시하셔야 된다고, 그게. 어떤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이 공동체에 저 사람이 유용한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욕심만 챙기는지를, 이런 이원성의 관념을 벗어나서 보시면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말로 막 평화니 뭐니, 자유니 떠들어대면서 그냥 암세포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좌우 진영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옳음을 봐라. 좌우 진영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게 옳다 할 수 없다니까요. 이원성의 세상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할 수가 없다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